안녕하세요. 보험 가입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매달 나가는 월 보험료에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특약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물론 어렵고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질병이나 상해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말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간혹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지만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최악의 경우 보험 해지까지 당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늘은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지 의무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본인의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사항을 찾아보시면 315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315의 3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입니다. 3개월 내에 병원을 방문해서 아래 6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묻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3개월 이내에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한다면 일단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 확정 진단은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 감기네요, 환자분 고혈압이네요, 이렇게 질병을 확정 지어주는 걸 질병 확정 진단이라고 하고요. 질병 의심 소견은 환자분 당뇨가 의심되니까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들을 질병 의심 소견이라고 합니다. 치료는 감기 치료와 같은 단순 치료 또한 모두 치료 행위에 들어가고요. 입원은 당일 입원도 포함한 입원 이력을 말합니다. 수술은 병원에서 수술과 시술을 다르게 말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둘을 동일하게 판단을 합니다. 투약의 경우 간혹 고객님들 중에서 나 약 처방만 받고 안 먹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을 해주었기 때문에 투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 것은 고지 의무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로 315의 1은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 혹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입니다. 아마 고지사항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항목일 거예요. 이 추가 검사 혹은 재검사의 중요한 부분은 1차 검사가 선행이 되고 난 뒤 추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른 검사 혹은 똑같은 검사를 받아야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알기 쉬울 거예요. 첫 번째로 허리가 아파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이 우선 당일에 CT와 MRI를 찍어보시죠 라고 했다면 추가 검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당일에 두 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1차 검사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시죠 한 뒤 엑스레이 검사 사진을 보고서는 2개월 뒤에 다시 방문해서 CT를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추가 검진에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예로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로 진단을 받고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년 이내 재검사에 해당이 되지만 2024년 4월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증 변화가 없는 재검사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요. 만약 2026년 4월에 보험 가입을 한다고 해보죠. 2025년 3월에 갑상선 결절로 진단을 받고 2025년 9월에 추적 검사를 했지만 크기 변화도 없고 수술 필요 소견도 없다고 한다면 병증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의 5년 이내의 이력인데요.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2번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된다면 고지를 해야 됩니다. 2번과 수술은 앞서 말씀드려서 어렵지 않을 건데요. 나머지 두 가지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와 30일 이상 투약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계속하여라는 건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한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질병으로 방문을 하였다고 한다면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질병으로 방문을 해야지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또한 예를 들어 본다면 허리 통증으로 1년 전에 3일, 감기로 2년 전에 4일, 위염으로 3년 전에 3일 이렇게 통원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1년 전에 4일, 3년 전에 4일 병원에 다녀왔다고 한다면 총 통원 일수는 8일로 해당 부분은 5년 이내에 계속해서 7일 이상의 치료로서 고지를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30일 이상 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안에 같은 질병 혹은 같은 상해로 30일 이상의 약을 처방받았다고 한다면 고지 의무 사망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년 이내 이력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11대 질병으로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이 해당되는지 묻고 있어요. 11대 질병은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처럼 중증 질환이 해당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고지 의무 사항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러한 고지 의무는 보험을 가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시켜주고 평상시에 아프거나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비싸게 가입을 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건강고지 상품이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특약 내용으로 가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 10년 동안 병력사항이 없어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을 할 시에는 월 보험료가 11만 5,435원인데에 비해 당장 1년 안에 수술한 이력으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시에는 보험료가 24만 4,756원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보험료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내가 단순 감기와 같은 질병 때문에 이렇게까지 손해를 봐야 돼는 아닙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경증 질환은 예외 질환으로서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회사도 있으며 부담보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대장용종을 제거했고 이를 고지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장 질환에 대해서는 2년간 부담보 승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 뜻은 대장 쪽에서 2년 동안 사고력이 발생해도 보장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보험의 근본적인 역할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해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는 겁니다. 보험료 몇천 원 아끼기 위해서 말을 안 했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못 받고 보험을 해지당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손해인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다들 손해보지 않는 보험 생활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내 병력사항 때문에 어떻게 가입할지 막막하시다면 위 연락처나 아래 댓글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